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제목으로 잡지에 연재된 인터뷰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거죠. 잡지에 연재될 당시에 조회수가 이제 상당했다는 거예요. 200만 정도가 읽었고 SNS에서 추천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크게 인기가 있었는데 총 16분을 인터뷰를 했고 평균 나이가 72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컨셉을 따지면 우리 시대의 어른들의 삶, 그 어른들의 인생 조언, 이렇게 되겠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인사이트를 얻어보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몇 가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승환 씨인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쇼 프로그램이 있었죠. 당대 최고의 스타가 그 젊음의 행진의 MC를 보게 되는데 송승환 씨가 MC 출신입니다. 연극에도 종사했고 TV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을 했죠. 다양하고 바쁜 활동을 하다가 당시 국내 드라마가 이제 해외 로케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럽도 가보고 뭐 뉴욕도 가보고 했는데 그 뉴욕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또 연극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브로드웨이 이런 것들을 너무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뉴욕에 가서 3년 6개월을 이제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난타라는 공연을 기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되고 공연이 뭐 지금도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평균 70% 이상의 이제 관객이 찬다는 거죠. 대단한 그 연극이 되는 건데 인터뷰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난타를 기획하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송승헌 씨의 답변인데 자기가 브로드웨이에 뭐 한두 달 정도 있었다면 아주 유명한 작품만 봤겠죠. 그러면 다 넘사벽이다. 저런 걸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있다 보니까 보아하니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작품도 있는데 어떤 거는 후진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세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작품을 기획을 했을 때 저렇게 최고의 작품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행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쟤네들보다는 내가 낫겠네, 뭐 이런 자신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영역에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아니 저걸 어떻게 도달하지? 그런데 쭉 관찰하다 보면 꼭 탑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여러 상황에 맞게 또 행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탑을 보고 막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관찰을 유심히 하면서 조금 후진 작품들도 보고 아니 저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최선을 다하면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두루두루 앞으로 삶을 살면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디자이너 노라노.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이 책 이전에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패션계의 거인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90세가 되시는 거예요. 90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시간 정확히 지켜서 노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디자인은 직접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감각과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후배들한테 맡기고 자신은 패턴 뜨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튼 90세의 연세에 하루 7시간 노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 부담 없이 즐겁게 해나가신다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일종의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라노 이분의 아버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엄격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바로 모가지라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들이 그 밑에 사람을 부릴 때 막 부리고 막대하고 하면 바로 모가지를 쳤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일하러 온 또래 아이들이 있었나 보죠. 노라노 씨가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비웃었대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웃었더니 그냥 아버님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났다고 합니다. 저 아이들과 너희들 차이는 딱 하나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선 절대 안 된다.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항상 관대하게 대하거라. 우리 모두에게도 가슴에 팍팍 박혀야 될,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 동경대 교수인 강상종 씨의 인터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교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자이니치라고 부르는데요. 자이니치, 제일교포. 일본은 어떻습니까?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 심한 그런 차별을 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자살 시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죠. 유학을 가서 친구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 또 독일에서 이민자 2세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 말고도 뭐 많겠죠. 근데 강상중 씨가 깨닫는 거죠. 뭐야? 자이니치의 삶이라는 게 나만의 삶이 아니었구나. 세상 어디에도 있구나. 나만이 국제적 역학과 어떤 차별의 희생자라고 여겼는데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삶이 있다는 것.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개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다 넓게 바라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별받다가 나와서 시간 강사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37세에 국제기독교대학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조교수로. 그러면서 기독교 대학의 담당 목회자분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이런 성경책의 구절을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그때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살면 때는 온다는 거예요. 때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때를 기다리고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여기를 열심히 성실히 살면 아무리 힘들고 나쁜 일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때는 오게 된다. 때에 대한 믿음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사례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면 때가 온다. 바로 윤여정 씨의 삶이 아닐까. 늘 TV에서 주어진 배역에 맞는 역할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여기 또 예능 프로에서도 열심히 하고 영화에서도 출연해서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또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 전성기의 때를 만나게 된 거죠. 윤여정 씨의 여러 얘기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굉장한 경력의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일할 때 늘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작품의 첫 촬영 때는 긴장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긴장하지? 나는 언제쯤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다는 것,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노는 것처럼 연기하고 그게 과연 농익은 연기일까? 연기자라면 항상 자신의 연기를 대할 때 긴장하는 것, 적절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자신은 영원히 긴장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무슨 일 할 때 긴장 많이 하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긴장하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진지하게 긴장한다는 것.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극단적인 떨림, 긴장 이런 것들은 또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대철승 교수님은 우리가 많이 알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나오시고, 근데 이분이 엘스비어 백과사전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사전인가 봐요. 동물사전 이런 쪽으로 해서. 근데 이 사전의 총괄 편집자를 맡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국가적으로 명예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동양인 교수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고 총괄이 아니라 각 섹션의 편집자를 맡은 경우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괄 편집자가 된 거죠. 대단한 영광이고 큰 성공인데 그 이유가 상당히 또 재밌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아프리카에서 민벌레를 연구해서 일단 미국 교과서의 민벌레 부분은 항상 이 교수님이 쓰고 그로 인해서 널리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랬는데 서울대로 부임을 딱 하고 보니까 아프리카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흔히 볼 수 있는
개미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미 제국의 비밀인가 그 책이 세계적으로는 베르나르의 개미보다 훨씬 많이 팔렸대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연구 과제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뭐 개구리, 물고기, 딱정벌레, 나비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뭐 민벌레라도 하나 제대로 했으면 그래도 일정한 수준의 대가는 되어 있을 텐데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별거 다 하다가 대가도 못 되고 난 도대체 뭔가 이런 자괴감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세옹지마가 된 거죠. 엘스비어 백과사전 총괄 편집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니 이런 다양성의 연구에 있어서는 최재천 교수가 넘버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성공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은 자기 욕심만 차리지 않고 남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를 해도 뒤처지거나 굶어 죽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모르는 거죠. 뻔히 보이는 길, 내가 이거에 집중해야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길을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그 길을 가서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맞게 타인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더니 또 이렇게 최재천 교수님처럼 또 크게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복잡계,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공, 실패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제독 화가 노은님이신데 이분이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신가 봐요. 프랑스 교과서에서 나오고 독일에서도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 저는 언뜻 TV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본 적은 있었어요. 무심히 봤기 때문에 아무런 뭐 감흥이 없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그림을 찾아봤죠. 궁금하잖아요.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데 저는 미술에 뭐 굉장히 문외한인데 어떤 그림을 보고 정말 0.0001초에 훅 하고 어떤 감정이나 정서, 느낌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이런 그림을 노은님의 그림을 보면서 처음으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림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원초적 생명력 이런 것도 되겠지만 결국에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생명력 더 좁히면 바로 나라는 존재,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은 좀 숨을 참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숨을 참아보면 어느 순간 숨을 뿜게 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감각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력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은님의 그림 속에서 바로 내 안의 생명력,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런 독특한 놀라운 경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